자, 교과서 177페이지 피셨으면은 마저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과서 177페이지에는요, 비행기가 나타나 있고요. 로켓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항공수송수단에 로켓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로켓을 지금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로켓을 조그맣게 그려주시고, 지금 여기 보이는 저 그림, 화살표 그려주시고 추진력, 저항력, 중력 이렇게 지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켓을 조그맣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저항력, 중력 저렇게 표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이 올해 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수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비행기가 교과서 177페이지에는 그려져 있고, 지금 비행기가 받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비행기는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뭐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쭉 날아가는 교과서 방향대로 하면은 이렇게 쭉 가는 물체여서 추진력이라는 것을 당연히 앞방향으로 내겠죠. 그렇죠? 앞방향으로 내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은 아래쪽으로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항력, 저항력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는데 항력이라는 것은 뒤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공기를 뚫고 비행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항력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저항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켓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는 물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력이 윗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요.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역시 저항력은 위에 있는 공기를 뚫고 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력은 반대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받는 힘과 로켓이 받는 힘이 차이가 있다. 선생님이 로켓 수업할 때 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 이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은 시험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꼭 이 방향이 비행기와 로켓이 다르다는 것. 특히 추진력과 중력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로켓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가볍게 좀 설명을 끝낼 거고요. 우리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선생님이랑 이제 밖에 나가서 드론을 좀 날릴 건데 현재 선생님이 드론을 한 4대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시합을 할지 아니면 뭐 미션을 주고 미션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뭐, 상품을 줄지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기 나머지 절반 때 배웠던 우리 수송기술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우리 2학기 때 뭐 할지 선생님이 수업 예고만 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정보통신기술을 2학기 때 배운다고 했죠. 원래 교과서는 교과서 순서대로라면 정보통신기술이 먼저인데 선생님이 에너지기술, 수송기술을 먼저 가르친 이유는 우리가 2학기 때 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가르쳤다고 얘기를 했고요. 2학기 때 뭐 할지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면은 2학기 때는 4단원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2학기 때는. 자,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것 좀 생각을 해볼게요. 1학년 때 안전신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오금중학교 위험한 곳들을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그걸 토대로 기사를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올해 1학년 애들 데리고 오면 조금 더 프로젝트성을 강화시켜가지고 뭐 이런 수업을 했어요. 실제 우리가 학교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게 진짜 기술의 목표니까 기술 과목의 목표니까 이렇게 수업을 좀 더 바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QR코드 보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직접 위험한 곳에 붙이고 홍보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수업을 확장을 시켰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학교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거를 선생님이 봤어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손소독제인데 우리 매일 아침에 등교할 때 써봐서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고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난 걸 선생님이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1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코딩 살짝 배우고 블록 프로그래밍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레고로 이제 움직였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소독제를 짜주는 손소독제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레고 우리가 같이 썼던 것 중에 접근 센서라고 그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갖다 대면은 얘가 반응하는 센서가 있었잖아요. 손을 갖다 대면은 얘가 모터가 돌아가고 그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손소독제를 눌러가지고 짜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 정보통신기술 때 결국에 요새 핵심은 코딩이기 때문에 이 코딩을 하고 수행평가로 코딩을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풀게 할 거고요. 이걸 토대로 실제로 이런 기계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그런 수업들을 2학기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1학기 전체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말이 너무 빨랐죠, 오늘도. 오늘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번 강의보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나 많은 양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료들을 제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뭔가 이렇게 재미적인 요소나 뭐 동기유발 같은 요소를 담지 못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좀 표현합니다. 학습 목표가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영상 다시 보고 싶거나 질문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술 오픈 채팅방으로 요청하셔가지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링크 올려주세요 라면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 영상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